한 주의 중심 수요 일정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투자 중심도 이봉과 함께 탄탄하게 세워보시죠. 오늘도 우리의 영업이사 박병주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도 첫 번째 이슈부터 먼저 진단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이슈로는 중국 관련한 이슈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내 증시에서 중국인 소비 테마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증권가 의견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기대, 10월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라고 한마디 가져와 주셨고요. 저희 주목해 볼 이슈 어떤 거에 좀 초점 맞춰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이제 에이펙 회담이 10월 31일부터 11월 초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제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중국이 이제 먼저 우리나라한테 이제 그 무비자 관광객을 허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2024년 11월부터 해가지고 한국에게 30일간 무비자를 입국 허용을 했는데, 요거는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 관광객한테 30일 기간에는 먼저 허용을 했습니다. 개인하고 단체 동시에 허용을 했는데,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단체 관광객을 통해서 날짜가 9월 29일입니다. 요 9월 29일은 하필이면 중국이 이제 본격적인 연휴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 요거 되겠고요. 그래서 무비자를 허용하기로 했는데, 결국은 이제 상호 원칙에 따라서 개인한테도 무비자 관광을 허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31일 날 에이펙 회담이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를 만약에 오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초청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2014년 이후로 오랜만에 우리나라를 방문하면, 올 때 그냥 오겠습니까? 선물을 미리 준비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봄부터 계속해서 한학령이 해제될 것이다 라는 그런 여러 가지 기대감이 있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미국 눈치를 봐야 되겠지만, 이런 여러모로 많은 이제 여기 관련주한테 호재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슈가 나온 건 단체 관광객에 한정된 무비자 허용 조치지만, 이제 더 나아가서 개인까지도 확대될 수 있다라는 이사님의 전망이었고요. 이사님,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10월 초에 중국 국경절 연휴도 있고, 또 국내에서도 추석 연휴가 이때 자리 잡고 있잖아요. 네. 그럼 관련해서 이제 중국 수혜주 안에서 여행주 이쪽을 가장 주목을 해봐야 될지 궁금한데, 네. 탑픽 업종 어느 쪽으로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굉장히 날짜를 잘 봐온 거예요. 중국이 본격적인 연휴가 시작되는 게 10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무려 8일 동안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 시작하는 첫날, 그날을 딱 디데이로 잡아가지고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를 허용했다는 건 여러 가지 포석이 있겠죠. 따라서 저는 그 중국 관광객이 올 거라고 보고 있고, 저도 연휴 기간에 중국을 한번 가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막변하면 되는 거죠. 제가 가고 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지난번에 한번 그 여행 관련주들이 한번 올랐어요. 네. 그런데 그런 눌림목 주고 올라가는 타이밍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오늘 여행 관련 한 종목을 다 준비했으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사님이 중국 관련 이슈 안에서 수혜 업종으로 여행주를 짚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또 종목을 어디를 봐야 될지 저희 첫 번째 주력 상품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오늘 개장하면 어디를 봐야 될까요, 이사님? 바로 모두 투어다가 되었습니다. 자, 제가 이 종목을 보니까 너무 아까워요. 왜 그러냐면 실적이 급격하게 좋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도 쌉니다. 그러면 어떻게 실적이 좋아지는가 볼까요? 저희는 항상 실적이 나온 종목을 먼저 우선적으로 픽하는 거죠. 자, 올해 1분기를 보니까 매출액, 자, 중요한 게 영업이익이 79억이 나왔습니다. 순이익이 68억인데, 자, 여기서 저는 이제 내년 실적을 주목을 했어요. 내년에 지금 증권사 보고서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걸 한번 증권사 한번 보고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내년 실적 2025년보다도 내년 실적 전망인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증가해서 269억이죠. 올해 같은 경우는 212억인데, 벌써 올해 그 1분기 때 79억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곱하기 4를 하면 단순하게 계산하더라도 300억을 얼추 넘을 수 있는데, 약간 증권사에서는 보수적으로 봤습니다. 저는 이보다 더 낮게 300억 단위도 넘을 수 있는 그런 추정치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본다면 지금 굉장히 저평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다음 부분을 더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언급했지만, 자, 9월 29일은 중국 연휴가 시작되는, 추절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이때 시작해가지고 내년 6월 30일까지
단체 관광객을 무비자, 기간은 30일이죠. 저는 아마 개인도 허용하지 않겠는가. 왜? 중국도 우리한테 개인을 허용했거든요. 그렇다면 여행 부분은 여행주에서는 굉장히 호재 요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번 10월달 연휴 기간에 너무나 비쌉니다. 지금 알아보면 평소 가격보다 2배 되기 때문에 그만큼 여행이 잘 되고 있다, 그런 징후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또 이 면세 카지노 쪽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오늘의 종목은 여행주 안에서 모두 투어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도 한번 꼼꼼하게 분석해 주세요, 이사님. 자, 여기 제가 지금 동물뱅이를 3개를 쳐놨어요. 뭐냐면 이 20주하고 60주가 장기 골든 크로스가 나는 지점이죠. 발생하니까 쭉 올라갔죠. 쭉 이번에도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가가 장기적으로 4만 원부터 계속 빠져서 장기 쌍바닥을 만들었어요. 자, 여기를 높이는 부분 따라서 여기가 이런 부분을 쌍바닥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20주, 60주 장기 골든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도 시청자님들이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라는 진단이었고요. 저희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가격 전략을 제가 요거는 이제 일봉으로 좀 디테일하게 봐드릴게요. 자, 여기 요 부분에서 주가가 쭉 올랐다가 밀렸잖아요. 네. 여기가 바로 눌림목 포인트가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을 허용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자, 그렇지만 다시 밀렸다가 이제 이번 9월 29일부터 시작되니까 자, 미리 요 자리는 이제 매수 선점이 되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 범위는 뭐 지금 요 가격 근처인 12,110원 근처를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시초권을 말씀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는 7% 이익권인 13,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인 14,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투어 매수가는 12,110원이었고요. 체결이 안 됐을 시에는 시초가 진입, 1차 목표가는 13,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9,5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이제 담고 있는 기업 지금은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지 리뷰 시간 통해서 전략 점검해 볼 텐데요. 오늘은 2차 전지 안에서 에코프로 BM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8월 11일 며칠 전에 최근에 매수를 했었고요. 어느새 1차 목표가 13만 3,300원까지 달성을 했고 수익률은 12.1%를 벌써 기록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안 가다가 요즘 최근 들어서 너무 잘 가니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에코프로비엠 ESS 수혜는 또 제한적이다 이런 의견이 어제장에서 많이 나오긴 했거든요. 지금 구간 객관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해 보는 게 좋을까요? 저희가 이 종목을 여기서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 날 들고 와가지고 바로 당일 날 중국에서 이제 리튬 생산을 일부 중단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종목이 호재가 돼가지고 급등하고 나서 어제 올라갔지만 약간 아래꼬리 윗꼬리를 달았네요. 네. 그런 경우는 어제 전체적인 시황이 쫙 밀리면서 이 종목도 윗꼬리를 달았는데 지금 저는 이 거래량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올라가면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따라 손바뀜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 그런데 한 가지 체크해야 할 게 뭐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탄력이 약화되는가 그런 부분을 같이 체크하면서 이 종목의 단기적인 주가 포인트를 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를 14만 3천 설정했었죠. 네. 약간 부족했었어요. 1,000원 부족 차이를 살짝. 발생을 못했는데 네. 그 가격을 되나 안 되나 한번 계속 주시할 필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그럼 추가적으로 2차 전지 전반 업종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여전히 단기 반등세로 전망하고 계신 거예요? 2차 전지는 지금 이제 어제 그저께 나온 뉴스였죠. 그저께 이제 그게 정확하게 8월 9일 날 지난주 나온 뉴스였는데 그 중국의 가장 전 세계적으로 2차 전지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CATL 거기 자회사가 리튬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중국 정부에서 압력에서 그런지 아니면 시장 원리에 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네. 일단은 자기들이 리튬 공장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죠.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그 2차 전지 과잉 공급의 논란을 좀 부식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면 약간 저는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하지만 2차 전지는 이제 추세적 상승이 아니고 반등 구간에 있다는 거죠. 이랬을 때 먼저 우리 2차 전지를 가장 선도했던 종목이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이 종목이 보니까 120주선의 저항에 거의 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따라서 그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120주 이동평균선 가격까지 오나 안 오나 거기를 만약에 돌파한다. 그럼 2차 전지는 이제 반등이 거의 마무리된 국면이다라고 그걸 같이 체크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 향방까지 관련해서 2차 전지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국내 증시 전반에 대해서 컴팩트하게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한마디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실 장 초반에는 상당히 흐름이 좋았거든요. 네. 강했는데 이제 장중에 또 양도세 입장에 변화가 없다라는 대통령실 브리핑이 나오면서 그때를 기점으로 확 꺾인 국내 증시였습니다. 대통령실 주식 양도세 입장 고수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피 하루 만에 다시 3,200선 밑으로 내려갔죠. 지금 7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3,200선 전후로 계속해서 등락을 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정체된 흐름으로 보이거든요. 5,000피는 이제 좀 멀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사님. 보니까 어제 외국인들이 팔았죠. 잘 사다가 오후에 들어서 팔았는데 우리 코스피 지수의 그래프를 보면 3,240포인트 거기가 지난번에 개발하간 부분이죠. 거기 부분을 메우고 나서 빠졌어요. 약간 기분이 좀 으시시하고 있지만 또 미국 증시가 또 오늘 새벽에 급격하게 급등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자 그럴 때 나오는 내용을 제가 한번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여당의 새로운 정책 의장이죠. 이분이 지금 우리 일반 주주들이 원하는 거죠. 대주주 기준을 완화를 하기를 원한다. 기존에 50억 혹은 100억을 하는 것을 원하는데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랬더니 아직은 대통령실에서는 정확한 확답을 안 했고 조율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9월 달까지는 이 부분을 마무리 짓겠다라는 얘기 했었죠. 아마 대통령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중점을 둘 필요 있어서 그런 얘기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 부분을 받고 실망 매물이 나왔는데 저는 여기서 대주주 기준 완화 이보다도 진짜 본질은 어디가 있느냐면 여기는 이제 방향성이고요. 진짜 본질은 분리과세 이게 있어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배당 분리과세가 세금이 15%밖에 안 됩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번에 뭐 35%까지 맥시멈 했는데 실질적으로 39%인데 별 맛있는 당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처럼 화끈하게 15% 혹은 가장 중요한 게 상속세하고 증여세입니다. 그게 상속세를 3번 내다 보면 남는 게 없어요. 50% 계속 맞잖아요. 그래서 상속세 부분을 완화시키는 그런 부분도 그래서 거기 관련된 법률안으로서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이 어떤 법률안 냈냐면 이 상속세나 증여세 기준을 현재 주가가 아닌 순자산가치의 기준을 하자. 지금 비상장 기업들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매길 때 순자산가치를 하거든요. 그 개념을 도입해서 PBR 0.8 이하 기업은 순자산가치로 하자. 그랬더니 코롱이나 이런 종목들이 올랐거든요. 네. 그런 다양한 법안이 나오고 있는데 상속세나 증여세를 좀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들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좀 완화시키는 확실한 당근을 주는 그런 법안을 한다면 그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보니까 근데 증권주는 어저께 빠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별로 그 지장도 없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 제가 증권주 들고 가게 됐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이사님이 또 이 주력 상품 증권주를 가져오셨더라고요. 기업 어디로 보면 좋을까요? 제가 지금 오랜만에 지난 한 달 전에 들고 왔죠. 오르다가 그때는 잠시 빠졌었는데 한국금융지주를 들고 오게 됐습니다. 자, 한국금융지주. 자, 이번에 그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참 놀랍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금융지주에 한번 제가 이제 재무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올해 요거는 이제 그 증권사 예상치입니다. 예상치인데 이번 1분기 때 그 순이익 이제 1분기, 2분기 합해가지고 1분기 때는 순이익이 4,584억, 2분기는 5,390억으로서 전체적으로 9,950
250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단순하게 계산해가지고 곱하기 2 하니까 거의 2조 정도가 나온다고 치자. 그러면 2조의 순이익이 나온다 치면 이거를 이제 미국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순이익에 20배를 주잖아요. 20배 넘게 주죠. 그러면 이 종목의 시가총액은 20조가 돼야 되겠죠. 미국식으로 한다면. 그럼 좀 양보하겠습니다. 양보를 해서 순이익의 10배, 퍼 10배죠. 그러면 시가총액이 어떻게 됩니까? 잠시만. 제가 계산 아까 미국식으로 한다면 40조가 돼야 돼. 40조. 그 순이익이 이제 올해 2조가 되니까요. 그런데 거기다 양보해서 퍼 10% 한다. 그러면 20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7조 7천억이 약간 넘습니다. 네. 그 정도로 지금 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성장성이 약하느냐 그걸 볼 때는 ROE를 보면 되는 거죠. ROE가 15%를 넘나들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성장성과 수익성이 좋다는 것은 시가총액을 순이익의 10배를 더 줘야 됩니다. 15배 정도 돼야 되니까. 그러면 30조 정도가 되더라도 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위축되고 있어요. 너무나 그동안에 안 갔기 때문에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따라서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요거는 약간 제가 보니까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제 하반기 때 종합계좌 투자 요 부분을 만약에 사업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늘 달겠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격 전략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가격 전략 이 종목의 그래프를 본다면 여기서 제가 보니까 쌍바닥을 만들고 있죠. 60선 지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매수가 범위는 13만 9천 원 그리고 이제 1차 목표가는 제가 7% 이권이 14만 8,700원 2차는 15% 이권이 16만 원 손절가는 11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력 상품 한국금융지주까지 파헤쳐 봤고요. 이사님 더 많은 인사이트 어디로 가면 또 오랫동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MBN 골드 거기다 무료 방송을 켜놨고요. 자, 유튜브 들어오시는 방법은 MBN 골드 박병주라고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HJ 중공업이 8월 달에 제일 많이 올랐죠. 거의 70% 올랐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나서 그 종목을 문자처럼 받는 느낌, 거기가 어디입니까?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뺐는데 거기를 들어오시는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 N 들어오셔가지고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라고 검색하셔가지고 글자만 딱 터치하시면 가입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HJ 중공업을 제가 10,000원대 집중적으로 드렸습니다. 16,000원 갔거든요. 자, 이렇게 문자처럼 종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장에서 저희가 종목으로 담아봤던 모두투어 그리고 한국금융지주까지 개장하면 주시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6시에도 좋은 투자 정보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